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참으로 길고도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처음 집권하고 현재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분들이 정말 어떻게 대통령 하면 바뀌었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나라가 파괴가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됐을까? 참으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면서 정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같은 경우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토건족의 그런 거를 바꾸자라고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그런 거를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세금을 펑펑 쓰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벌였던 게 뭡니까? 반일운동 아닙니까? 반일운동. 저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반일운동을 하게 되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지지율이 폭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왜냐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21세기 사회에서 반일운동을 벌인다라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반일 정서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통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이성적으로 설명을 못하면 못할수록 어떻게 된 것인지 더 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의 절망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반일 다음에 같은 경우는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이래가지고 검언유착 그래가지고 검찰 개혁이다 뭐다 그런 거를 또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반전을 맞이하게 됐었죠. 처음에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이 뭔가 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프레임이 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결국엔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둘 사이의 갈등 구조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야,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구나.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가지고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설을 쓰시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속았다라고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추미애 장관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본격화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레임덕에 정점을 찍어준 것이 바로 누구냐?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것이죠. 계속해가지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이 시작이 되니까 완전히 변모를 했죠. 당당하게 추미애 장관에 맞섰고 당당하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완전히 폭락하게 되었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잘못됐다라고 사법부가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법부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사실상 이번에 판단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끝장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법부 이런 식의 판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정성 있게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둘 다 문재인 정권에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진정성 있게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한다. 레임덕이 훨씬 더 심각해질 수가 있겠죠. 반대로 그러면은 사법부 이런 식의 판단을 갖다가 존중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내 가지고 역전의 기회로 쓴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레임덕을 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식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거는 지지율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통할 수가 있죠. 국민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가지고 맹목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게 통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을 적폐로 몰고 그런 것들이 통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레임덕이 시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정권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 사이의 갈등이었던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갈등을 새로운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국면을 새로 짜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화시켰던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프레임을 짜가지고 국면을 뚫고 나가자. 이게 문재인 정권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프레임이 바로 무엇이냐?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글쎄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새로 짜고 있는 프레임인 공수처. 그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최근에 나와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보시죠. 부정평가가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지금 계속해가지고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레임덕이 본격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 부정평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레임덕이 시작이 된 것인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국민들도 이제 지쳤습니다. 해도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관련돼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또한 마찬가지로 있었고, 마지막으로 변창흠의 사실상 막말 논란까지도 있었죠.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밖에 안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정권에서 지금 말씀드린 사례 중에서 한 가지만 터졌다라고 할지라도 부정평가가 70% 80%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밖에 안 된다. 그게 오히려 놀라울 정도죠.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30대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10% 정도 하락을 했죠. 근데 40대 같은 경우는 3%밖에 하락을 안 했습니다. 정말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40대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주변에 아마 40대 친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말이 안 통합니다. 완전히 지금 뭐 상상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놓은 상상의 그 세계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1.8%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뭐 30대에서는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40대, 서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바로 40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40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코로나가 됐건 변창흠이 됐건 이용구가 됐건 정경심이 됐건 조국이 됐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특히나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윤 총장의 직무복귀가 결정된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6.3%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던 것이죠. 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36.3%나 마음을 돌렸으니까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대부분 같은 경우는 윤석열 검찰총장 편에 서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다라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집권을 위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과 표명을 할 수가 있냐?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기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재가를 지금 해준 거 아닙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꼬였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남아있는 선택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잘라내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도 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사과를 한다라고 한다면 레임덕이 본격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프레임을 짜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레임덕을 본격화시킬 수가 있고, 이도저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국민들께 사과를 했죠. 그런데 이 사과가 좀 묘합니다. 이런 말이 덧붙여 있죠. 법원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재판부 성향분석 문건에 대한 논란을 콕 집어가지고 언급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거는 지금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즉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과 못하겠다. 새로운 프레임을 짜겠다.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짤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은 뭐겠습니까? 하나는 일단 사법부 전체를 갖다가 적폐로 모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뭡니까? 바로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한 지 사흘 만에 추미애 장관 쪽에서는 공수처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장관에 대한 사의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공수처를 밀어붙인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당 쪽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저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검찰 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정권을 끝장내버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선택을 한 것이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거, 그거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여당 쪽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밀리면 끝장이다. 레임덕은 결코 용납을 못한다라고 하면서 공수처에 대한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글쎄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법부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죠.
거죠. 대통령이 제거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조차도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준 게 사법부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죠. 그런 사람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공수처를 밀어붙이겠다라는 것일까요? 밀어붙이겠다라고 악을 쓰면서 소리는 꽥꽥 지르고 있지만 사실상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재인 정권의 모습입니다. 저도 아마 공수처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을 완전히 끝장내버릴 최후의 보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